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국회의원이 지금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 또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가지고 논평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길이라고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총장이십니까? 우리 총장님이시고 뭐 온갖 칭송을 다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이하 의원들이 잘 모르는 법원 절차를 이야기하게 됐는지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는 대단한 이제 그 칭송을 해놓고 막상 똑같은 원칙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불편했겠죠. 이게 이제 이 사단을 부른 건데 지금 그래서 저도 어쨌든 논평에 보니까 이 직무정지, 집행정지라는 게 어렵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이 직무정지라는 게 이게 나중에 유죄, 무죄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처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큰 손실이 발생하느냐, 네. 또 이것이 어떤 공공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조건이 뭐냐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죠. 얼마 사이에 직무가 집행정지되면은 임기 2년에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 2년을 보장받았던 검찰총장의 임기가 제한되거나 또 이로 인해서 그 독립성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무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적극적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볼 문제고 소극적 요건은 만일 이것을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가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또는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것이 그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판단하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 윤석열 총장이 얼마 더 한다고 이게 공공복리에 무슨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을 해야겠죠. 아마 그러다 보면은 아니 뭐 갑자기 원전수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의 주요 공약을 공격하고 뭐 갑자기 무슨 뭐 대통령 후보에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 관계도 없는 이야기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 공방이 오늘 법원에서 어떻게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사법부로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제 이 중대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책임을 져야 될 테고 아마도 본안을 결정하기보다는 뭐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가 입장해야 될 것은 자 이거 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가의 이익에 공공이익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남겨두어서 지금 무슨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그게 무슨 크게 그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까? 난 그게 뭔지 참 궁금한데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법원이 역사적인 이 법원의 판례라는 것은 남습니다. 결정해야 되겠죠. 가처분 지불이나 결정이니까 결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결정이 사례, 그러니까 판례죠. 판례에 기속될 것이고 또 이후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법 정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뒤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은 저도 이게 재판부도 아니고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임박한 사안이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느 경우든 지금 뭐 우리 강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아마 법무부는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직무정지가 어렵습니다. 이 정지를 집행정지하라라고 법원이 결정을 해도 네. 감찰위원회가 진행할 겁니다. 네. 또 만일 그런데 그 직무집행정지는 부당하다. 직무집행정지를 정지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네, 직무 배제로 하면 좀 말하기 편해요.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은 네. 이제 상당히 그 검찰로서는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혹스럽겠죠. 당혹스러운데 내일 열리는 교수의 감찰위원회고 모레 이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그 절차도 또 지켜봐야죠. 이건 뭐 다른 트랙이니까 요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저거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성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징계위의 그 구성을 놓고 징계위 위원들을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야당에서 지금 얘기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또 감찰위가 열리잖아요. 네네. 근데 감찰위에서 징계위에서 결정하는 거랑 정반대 결정이 나오더라도 예. 징계위는 상관없이 이 감찰이
자문 받지 않고 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이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필수사항이 아니고 즉 검사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 이 사실 그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 근거로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감찰위가 뜻밖의 이게 부정적 의견을 내면은 오히려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타격을 받겠는데 그러나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그 구성으로 해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알 수 없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고 믿었던 지금 대검 차장이 지금 장관이 한 발 물러서 주길 바란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찰위원회와 관련해서도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이런 또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일 모레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네. 공연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만들어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 정부 대통령도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사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찰이라는 것은 또 불과 얼마 전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사찰에 대해서는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뒷조사를 하고 네.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데 그 좀 뭐 보니까 사찰했다는 판사 문건을 보니까 농구를 좋아함,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줌,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이 과연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뭐 그것이 개인 사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가지 사안 자체가 하나하나 지금 되는데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단 하나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의견서 이런 내용을 해도 되느냐 공유해도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건데 그 의구심도 문건을 자세히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른바 그 특수활동비, 뭐 대선 자금으로 펑펑 쓴다고 했던 그 특수활동비는 또 징계 사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이 추미애 장관이 헛발질로 또 유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2차례나 궁지에 빠뜨린 게 있죠. 하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켜 가지고 열린 우리당을 만들게 하고 큰 당의 자중질환을 일으켰던 사안이 하나 있고 10년 넘은 사안이죠. 불과 2년 전에는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야당에서 무슨 공작하는 것인 줄 알고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경수 지사랑 공모해가지고 했던 2심 결과까지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큰 궁지를 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도 뭐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박수치고 응원하고 이러고 있지만 대통령을 점점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난감하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워낙 강직한 사람이고 강직하다기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을 주로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 수사할 때 박수 쳤지만 저 사람 맡기기는 좀 불안합니다라고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조국 수석도 윤석열 총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명하신 분이 대통령이에요. 우리 총장이 하시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이제 권력의 그 핵심으로 이제 수사가 들어오는 무슨 선거 비리 사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가 또는 여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펀드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자잘한 사건 수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큰 비리, 그 악을 하나 때려서 소악을 100개를 다스린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검사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게 좋다 그러면은 국정조사 하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갖고 와서 그 처음에 국정조사 하자고 누가 하셨냐면 이낙연 대표가 했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돌연 숙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개인 의견 대표가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가 말씀하셨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 좋다 그러면 뭐 속된 말로 오케이 묻고 따블로 갑시다. 그러면 1+1로 갑시다. 추미애 장관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이 법난 말하자면 우리가 법난이라고 그럽니다. 법을 이용한 이런 무법 상태도 상당히 심각하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건 또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답답하죠. 그래서 당초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던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 한 사람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조남관 이제 차장이라는 분이 이 외에 언론이 그리고 주목하느냐 그러면 조남관 대검 차장 이분이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했던 분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바로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7개월의 장관을 보좌했고 또 윤석열 총장 견제를 하기 위해서 대검 차장이 임명됐다는 건 또 천하가 다른 사실입니다. 그분조차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충언이었을 겁니다. 충언. 장관님 정말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너무 나가셨습니다. 너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는 것이고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한 수순들은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도 찬성합니다. 왜? 항상 검찰이 제일 나쁜 점 뭐냐면 힘 있는 권력 수사하지 않고 야당 수사하는 검찰이 나쁜 검찰이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그래서 야당 민주당도 화가 나가지고 검찰 꼭 손보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검찰 되지 않도록 우리 야당이 앞장서야죠. 왜냐하면 항상 야당부터 칼 것을 노리니까 그런 검찰 개혁해야죠. 개혁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많이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좋은 처장 임명해서 하자고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들 견제도 할 생기겠죠. 되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 차장님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국회 그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거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안건을 다 거부한다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좀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상당히 선택적으로 법사위 사실은 상임위는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3분의 1이 요구하면 상임위를 열어서 네.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하자 그러면은 이게 좀 여당한테 불리하면 상임위를 열지 않거나 또는 여론차고 금방 산회해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더군다나 그 여당 간사 지금 저 나오시는 분이 김도읍 이제 야당 간사인데 국민의힘 간사인데 간사한테 대해서 여당 위원장이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스스로 사부임 하시라고 야당 간사를 바꾸라고 그건 월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야당 법사위원장의 상대로 그 언론인 출신인데 그 언론인은 누구냐면 우리 민주당 당대표랑 똑같은 출신 언론사입니다. 그 찌라시 만들던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저 여당의 대표께서도 찌라시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그 언론인 하셨습니까? 이런 그 비상식적이고 이 검도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과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통과되는 법들은 법사위가 다른 법안에서 다른 상임에서 올라왔던 자구 체계 심사하고 뭐 하는 그런 법안들인데 지금 뭐 그 사실은 우리 당 없이도 막 마음대로 통과시켜 왔고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로 보세요? 그렇게 할 거로 봅니다. 예.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풍성풍 쓸수는 좋겠는데 지금 이미 560조라는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을 편성해 놓았죠. 네. 이 예산은 세수도 있지만 또 국민의 세금 부담도 많이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빚도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처음에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 하자, 이거 바로 편성하자 이랬을 때 여당이 주춤했던 이유는 또 빚내고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국민들이 요구도 커지고 하니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선에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백신 예산. 우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고 추경호 우리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여당안, 정부안에도 백신 확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당정청에서 이 예산이 1조 3천억 넣겠다고 했죠.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하나 얼마라도 아무튼 빨리 두텁게 굉장히 어려운 계층부터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왜냐하면 돈이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1조란 돈을 정부에 나눠줬더니 2만 원씩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선별적으로 두텁게 나눠줬더니 어떤 분들한테 100만 원씩 가고 중학생한테 15만 원씩 가지 않았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쓰자는 것이고 세금이라는 게 물론 뭐 이게 다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본예산을 재편하면은 사실 저는 뭐 큰 돈을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에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영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